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15에서 19번까지의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illustrious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and를 사이로 undeniable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and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독해를 풀어나갈 때 어휘 밑줄을 딱 그어줬어요. 이게 형용사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런 패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이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 어휘였어요. 자주 보지 못한 패턴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단어가 긍정어휘든 부정어휘든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어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부정어휘였다. 그렇다면 and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있는 단어 또한 부정어휘여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얘는 엄청 긍정적이야, 얘는 부정적이야 라고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문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구문이 사실 독해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with 플러스 명사, 자, 그리고 컴마가 오는 형태입니다. with 플러스 명사, 컴마.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with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with를 뭐뭐와 함께로 해석을 할 것인가? 혹은 뭐뭇을 가지고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with 플러스 명사, 컴마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석의 패턴 하나 배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Oscar, 그 다음에 The Oscar nominated actress.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들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형용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합쳐주면 돼요. 오스카로 지명된 actress, 여배우는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여배우가 aspires라고 해서 열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패턴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웠던 패턴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단어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3대3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외울게요. 열망하다, 뭐뭐 할 것을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가 정답으로 채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nurture이라는 단어도 사실 밑줄을 딱 긋고 싶었는데요. 자, nurture는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육성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재에 따라서 보자면 The budding young actors, 어린 actors죠.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을 뭐 하는 거예요? nurture, 육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 the audience, 여기는 그냥 가로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휘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illustrious라는 키워드는 어쨌든 지금 초반에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적인 게 딱 등장해가지고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부분에 긍정적인 키워드를 사실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안 좋게 시작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속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ustrious의 의미를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일단 커리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커리어 자체가 어떠한 경력이잖아요. 근데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려운 경력.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괜찮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려운 경력. 뛰어난 경력, 얘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도 좀 그렇고요. 애매한 경력, obscure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호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많이 쓰일까요? 어떠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경력이랑 사실 그렇게 매칭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 순간 우리가 속어법을 아무리 적용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insignifican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ignificant 앞에 in이 붙어서 반의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insignificant는 significant 당연히 반의어죠. significant가 중요한이라면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번으로 와볼게요. distinguished. 여러분, distinguish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구별하다. distinguish는 무언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distinguished가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었어요. 형용사가 되어서 사실 이제 PP 형태로 과거분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별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 구별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거를 하나를 구별해서 골라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과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좋지 않은 걸 선택을 할까요? 좋은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뛰어난 것을 선택을 해주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해냈다는 건 저명한 혹은 걸출한, 특별히 걸출하는 의미로 illustrious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걸출한. 그래서 이제 사람 명사도 수식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력이라는 것을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distinguished가 정답이 되겠죠. 중요치 않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속어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형용사의 경우는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명사 수식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와의 연관성, 해석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과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먼저 속어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어휘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반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어휘로 가볼게요. undeniable. deny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부인하다라는 의미죠. 부인하다. 동사고요. 그런데 deny에다가 able이 붙었어요. 그러면 부인할 수 있는이 돼버려요. 그래서 can의 의미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접두사 on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on이 붙으면 당연히 반의어가 됩니다. 그러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어. 그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독해 문자를 풀다 보면 부인하다란 말이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선택지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뛰어난 것이야 라고 수식을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사전적 동의어만 찾아도 사실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 동의어만 찾으셔도 되겠는데 각각의 의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번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어휘예요. different는 다른이지만 in이 붙은다고 다르지 않은이 될까요? 아닙니다.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어휘예요. 그럼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겠고 undisputable. disputable은 dispute가 논쟁하다죠. dispute. 자, 동사로 논쟁하다라는 의미예요. 논쟁. 그렇다면 indisputable이 됐으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이 되겠죠. 따라서 사전적 동의어기도 합니다. B번 정답이 되겠고요. various는 다양한, understandable은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서 사실 사전적 동의어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1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budding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udding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여러분 버드라는 의미를 아시면 그래도 뉘앙스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이 budding이라는 키워드가 출제된 이력이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increasing, flourishing 이런 키워드로 오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increase를 정답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버드의 원의미라고 하는 것을 또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increasing이 가능하긴 하죠. 왜냐면 증가하는 이라는 의미니까 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전적인 동의어를 벗어나 버리면 문맥적 동의어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사전적 의미하고 100%로 매칭이 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사전적 동의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전적 동의어를 기반으로 얘네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맞는 걸 우리가 골라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mud의 의미는 원래 싹이라는 의미가 있죠, 싹. 그런데 mudding이 싹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싹트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young actors들이 어린 배우들이 싹을 튼다라는 게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린 배우들이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이제 출현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싹트다라는 단어도 사실 활용하긴 하니까 싹트다라는 단어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사실 증가의 의미랑은 상당히 달라요. 싹트다라는 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증가의 의미는 수치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의 100명이었다면 1000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수량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선 싹트다의 의미니까 뭔가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느낌의 뉘앙스의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당연히 성공적인 아니고 flourishing, 번영하는 의미도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young actors들이 완전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을 육성한다는 뉘앙스의 문장이잖아요. increasing 서거하고 정답은 emerging이 됩니다. 자, 어때요? 실제로 GTF 어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거예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 의미를 잃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genuine으로 가볼게요. 문제풀이가 상당히 재밌죠? 원래는 여러분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재미를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genuine이라는 키워드는요, 진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care를 우리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는요, 진심 어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진심 어린. 그럼 진심 어린이라는 의미니까 진심 어린 케어와 헌신의 덕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 또 비슷한 구조가 나왔으니까 덕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심 어린이라는 의미가 반영될 수 있는 걸 체크를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헷갈릴 만한 건 뭐냐면 나머지 거는 아마 소거를 하셨을 텐데 B번과 D번의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도 and를 기반으로 연결이 되며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true도 사실 어느 정도 뉘앙스가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돼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genuine care는 진심 어린 케어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진심 어린이라고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D번이겠죠. 진짜의 케어, 진짜하고 가짜고의 의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케어다라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inspire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inspire는 목적어, 자 지금 inspire and guide로 연결이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the next generation of actors. 그러면 다음 세대 actors라는 목적어가 왔어요. 그럼 이 actors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준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inspire는 영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번 bring은 영감을 다음 세대에게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고요. cause는 유발하다는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어랑의 연관성도 보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roduce는 생산의 의미인데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거 좀 어색하죠. 자, 그 다음에 start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다의 의미로 X를 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선택지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원래 넣으려고 했던 단어가 제가 마지막에 저장을 못하느라도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는 B번을
encourage로 바꿔줄게요. encourage. 자, 이렇게 She helps to encourage and guide the next generation of actors to their paths. path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의 경로, 길이라고 해서 그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f success and personal growth.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체크하게끔 제가 수정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에서 19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1에서부터 19까지 문제를 푸는 동안에 쉬운 유형의 단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쉬운 단어로 구성이 되었음에도 어렵게 느끼지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베이스를 당연히 탄탄하게 깔아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등장하는 모든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을 개인적으로 또 꼼꼼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20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